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다 실지거래가격으로 실제로 양도하고 실제로 취득한 금액인 실지거래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계산을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있습니다.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한 금액이 됩니다. 이건 다 실지거래가격입니다. 실제로 양도한 금액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토지라든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겁니다. 주택을 처분한다. 그러면 실지 양도가액으로 계산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계산하기 좋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계산하기 좋게요. 계산하기 좋게 양도가액 1억. 그러면 과거에 사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취득가격을 말합니다. 취득가액. 역시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7천 주고 샀어요. 그리고 1억에 팔았죠. 그러나 취득가액 7천만 원 속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뭘 내죠?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면 중개인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등기 비용을 주었다면 등기 수수료,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이제 뭘 공제하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만약에 그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샤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한 80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지출은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은 그러한 건물이나 토지, 이러한 토지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가치가 증대된 비용입니다. 가치 증대. 또는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인데요. 자본적 지출. 이 지출 비용 8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도 내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서 그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뭘 공제하느냐?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합니다.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하는데요. 양도하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양도 비용에는 역시 양도할 때도 중개인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계약서 작성 비용, 또 공증승에 되면 공증비용, 또 인지대금, 주식을 처분했다면 증권거래세.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을 사는데요. 그러한 제1종 국민채권을 만기가 되기도 전에 처분했습니다. 이때 생긴 손실이 채권 매각 차손이 되겠습니다. 채권 매각 차손도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자, 직접 양도 비용에는 중개인 수수료,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금, 채권 매각 차손 이런 것들이 직접 양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러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이제 이론상에서는 필요 경비다 이런 말도 쓰기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적는 란이 있고 취득가액을 적는 란이 있고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적는 란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우리는 기타 필요경비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필요경비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이러한 필요경비를 빼게 되면
양도 차익이 생깁니다.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말합니다. 손실이 생겼다면 뭐가 될까요? 양도 차손이 되겠죠.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될까요?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을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이런 걸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간 보유한 사람은 특별히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특히 토지라든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을 보유했다면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4년 이상 5년 미만을 보유했다면 12%를 공제합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다면 양도 차익의 15%를 공제합니다. 6년이면 18%, 7년 이상은 21%, 8년 이상은 24%, 9년 이상은 27%, 10년 이상은 30%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최하 10%부터 최고 30%까지 공제해 주는데요.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최고 80%까지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3년에서 4년, 만약에 3년 6개월을 보유했다. 그러면 3년 이상 4년이니까 10%가 되겠죠. 4년 이상일 때는 12%입니다. 1년에 3%씩이죠. 그러면 3년에서 4년이니까 10%가 되겠고 10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최고 30%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 기준입니다.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5%, 6년 이상이면 18%, 7년은 21%, 9년이면 27%, 10년 이상이면 30%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3년 이상이면 10%니까 양도 차익의 10%니까 10%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토지 건물을 3년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니까 1,800만 원이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 금액. 그러니까 1단계는 양도 차익을 구하고요. 2단계는 양도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누구나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25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1,550만 원이 뭐가 된다고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과정은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양도 차익을 구한다. 2단계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3단계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마지막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올해 2017년도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개정됐죠. 5단계 초과 누진세율에서 6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개정이 됐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단계가 되겠죠. 1단계는 양도차익을 구한다. 2단계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이때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